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 4개 도시에 지어진 과학기술원에 공동사무국이 세워집니다. 공동사무국은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간의 협력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청백색 LED 조명이 생체 리듬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청색빛이 아침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도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측에 미세먼지를 함께 줄일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과 리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양국 환경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환경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중 환경 협력의 성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양국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북아 호흡 공동체를 모범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간지의 부장은 환경 협력은 한중 양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양국 정상이 매우 중시하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에서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지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대학을 과학기술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예산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과기원 공동사무국을 설치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카이스트, 이후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등 3개 특성화대학이 차례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MIT를 표방하며 비슷한 목적으로 세워져 예산 낭비와 연구 중복이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대전 카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정치적 타협에 따라 생겨났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일단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소리인데요. 이제 4대 과기원에서 연간 쓰고 있는 R&D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냐.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체 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사무국 설치 협약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공동사무국은 과학기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 연구 중복 분야 검토와 중점 추진 분야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과기원 설립이 지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동사무국을 넘어 통합이사회 등 중장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와 5G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협약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 GSMA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나라 기관은 5G와 관련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티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의 사례를 세계화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푸른빛을 띠는 밝은 조명이 아침잠을 깨우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명에 따른 호르몬과 감정의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실내 조명으로 사용하는 청백색의 LED 조명이 생체 리듬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색빛을 아침 시간에 쬐었을 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각성 효과가 나타나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하나의 강의실 안에서 색이 다른 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푸른빛을 띠는 조명을 늦은 오후에 접하면 숙면을 방해한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실험에서는 청백색 조명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 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드 마스크, 혈소판 약물 반응 검사, 체온 감시, 응급 초음파 등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 환자 상태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급여화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 필수 처치, 안전 강화 등에 따른 안전 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염병 등 체외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빅데이터 독점을 막는 등 혁신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독점 시도는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과점을 일으킬 정도라면 기업 결합을 막기도 하는데 기준이 예전 산업에 맞춰져 혁신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우선 흔히 빅데이터로 불리는 정보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결합이 정보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아 업계 경쟁을 저하하는지 등을 심사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 추산에도 기존의 매출액 위주의 계산 대신 연구와 개발 단계의 실적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라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나 특허 출원, 그리고 특허 인용 횟수 등을 근거로 시장 집중도를 추산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과 제조 판매 기업을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관계로 보고 이들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잠재적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독과점 시도는 차단되지만 반대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결합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보 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 결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유료 방송 시장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65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실버 요금제가 비슷한 가격대의 일반 요금제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통 3사를 조사한 결과 SKT의 실버 요금제는 최근 출시된 일반 저가 요금제보다 값은 비싼데도 데이터와 통화, 문자 메시지 제공량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KT의 실버 요금제를 가격이 비슷한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60%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1건은 고령 소비자라며 계약하기 전에 요금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모바일 대전 MWC 2019 기조연설에서 다음 달 세계 최초로 진정한 5G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T의 지능형 5G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ICT뿐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회장은 특히 5G는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이 되어야 하며 현재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몇 년 안에 5G 기반의 서비스와 콘텐츠가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가 지역 주민 반발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대체로 공급은 철거 결사 안 된다. 안 된다. 부분 해체 결정이 난 공주보 사업소 앞입니다. 주민 수백 명이 해체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민관협의회가 마련됐지만 주민 대표들이 항의 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오염됐을 때 내보내고 다시 가져왔다 잘 쓰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돌을 헐어서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반발 이유는 역시 물 이용 문제입니다. 볼을 해체할 경우 수위가 4~5m가량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강 주변이 수위가 깊어짐으로써 다 지하수 문제가 좌우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건설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지하수 문제 조사 새로 하십시오. 지금은 수문이 닫혀 있지만 하류에 있는 백제볼을 상시 개방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한 보완 대책을 보처리 이전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 어렵다라는. 여기에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보해체는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처리 방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길이 160cm 정도의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또 제주시 외도동 해안가에서도 140cm 크기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상괭이는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고 죽은 지 각각 3일과 2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주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돌고래는 22마리에 이릅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벼를 먹는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져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전국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네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